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가 사실상 정권을 가지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룰도 당신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8대2로 결정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한동훈 본인과 국민의힘에 과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격으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당 차원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로 전당대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의대한 분위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급 거물급들은 당대표에 섣불리 도전했다가 폭망하면 향후 대선 행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당선을 바라지 않고 정치적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출마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기를 노리고 출마하는 후보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기타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예상자들 역시 기타금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흥행을 위해서 우선 기타금을 하향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기타금을 내린다면 최고위원 출마 기타금도 덩달아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의대한 분위기 속에 기타금마저 출마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하향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역시 기타금 하향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 출마 기타금이 9천만 원, 최고위원 출마 기타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1,500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만 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죠, 국민의힘은.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지금 기타금이 돈 없는 사람은 출마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리천장이다, 이런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던 초재선 의원들은 돈 문제로 뜻을 접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수준까지는 몰라도 대폭 인하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과제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로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상 출마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들에 따르면 빠르면 내주가 될 수도 있지만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에 개최하기로 지금 잠정 합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일은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인근에 이미 캠프를 꾸렸고 러닝메이트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 대변인을 맡았던 박정하,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인사들과 정성국, 고동진, 김상욱 의원 등 총선 영입 인사들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소통하면서 준비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권을 노린다면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사실 당 안팎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저지하려 한다기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대선에 나가서 당선되고 싶다면 이번에는 건너뛰고 바로 대선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충정에서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나와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몸을 사린다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분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대권 출마 유불리를 따져서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한동훈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이 측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총선 때 보여주었던 한동훈은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한동훈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이슈화시키고 나선 것도 출마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최근 당 소속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을 직접 접촉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최근 언행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용산 대통령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한 원칙을 나름대로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당과 정부가 어느 한쪽에 종속되는 것처럼 운영되면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적극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건강한 정치다.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내린 결론은 당정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한 한동훈의 언급은 교과서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민심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할 것이고 또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건전한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산에 종속은 되지 않되 적극 협력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실천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층이 지금 대부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윤한 갈등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출마 찬성이 79.5%, 출마 반대가 17.8%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층이 아닌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출마 찬성이 50%를 조금 넘었었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은 출마를 하려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느냐고 말할 때 항상 1번 문제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설정 작업을 나름대로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당대표에 출마해서 한동훈이 지금 출마하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당선되면 당을 바로 제대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력자와 협력자가 있어야 되겠죠. 정치는 세력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월드클래스라고 할지라도 동료 선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도부에 한동훈의 조력자가 포함돼야 당을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최고위원들의 줄사태로 지도부가 와해됐던 과거 홍준표나 이준석의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류측 최고위원들이 대거 동반 사퇴함으로써 대표를 사실상 내몰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등 7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해버리면 비상체제로 전환되는 제2의 이준석 사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뒷받쳐줄 최고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런닝메이트격으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자를 그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의원은 서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갈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동지를 규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원내인 장동혁, 김재섭, 김예지 의원 그리고 원외인 윤희숙 전 의원,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원외위원장들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원내에 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범친윤계 인사와 손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흥행에 비상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카드로는 한동훈이 적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정치란 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빨리 여당의 지도 체제를 정비해서 지금 미친 소처럼 폭주하고 있는 야당의 고삐를 잡아야만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